잘 쉬었나요?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선생님 수업에 뭐 특수 효과, 뭐 이런 뭐 엄청 재밌고 이런 거 왜 없나요? 이런 거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수업할 거니까요. 네. 이상한 생각 하지 마라.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동거리와 변이는 얘는 스칼라, 얘는 벡터량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속력과 속도는 똑같이 이제 이동거리와 속력, 변이와 속도 이렇게 물리는 개념 보시면 돼요. 이제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고 속도도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데 뭐가 더 추가됐어요? 속도는? 속도는 운동방이 같이 추가되었죠. 자, 그래서 이 속력이란 것은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을 때 이제 우리가 속력이라 하고 속도는 변이, 저 벡터인 변이를 시간으로 나눴을 때 우리는 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한 얘기 다시 한번 해보면 자, A점이 있고 이 A점에서 그리고 B점까지 갔다가 C점까지 돌아왔어요. 어떤 친구가.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친구가 돌아올 때 B점까지 5m를 갔다가 그리고 다시 A점까지 온 다음에 다시 C점까지 5m를 총 이동하였는데 아까 지금 이동 전체 이동 거리는 15m가 될까요? 그죠? 그럼 전체 이동 거리는 15m인데 이 15m를 이 친구가 얼마 동안 움직였느냐? 10초 동안 움직였어요. 10초 동안. 그러면 속력은 10초 동안 15m 움직였기 때문에 속력은 1.5m/s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속도는 이 친구가 10초 동안에 얼마 이동했죠? 5m를 이동했죠.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는 15m지만 위치의 변화량은 5m만 됩니다. 5m. 그래서 10초 동안 5m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0.5m/s로 이렇게 우리가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도는 벡터량이라 했죠. 그죠? 그러면 빠르기는 0.5m/s가 되지만 여기에서 뭐가 빠졌어요? 운동 방향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이 물체는 왼쪽으로 0.5m/s의 속도를 가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1차원 선상에서 움직일 때는 보통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을 이제 우리가 플러스로 둔다면 왼쪽은 당연히 마이너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동 거리는 단순하게 그냥 이제 15m가 될 거고 변위는 마이너스 5m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속력은 1.5m/s가 될 거고 그럼 속도는 마이너스 0.5m/s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력과 속도는 개념이 이동거리와 변위에 물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개념들 꼭 기억을 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침을 했다가 놀라신 친구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괜찮아요. 네, 아닙니다. 자, 등속 직선 운동이 나오는데요. 이제 등속 직선 운동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기서 속 빠르기겠죠, 빠르기. 그럼 이제 등속 직선 운동 또는 이제 등속 운동 이렇게 속에 뒤에 따라 생략되어 있는 건 뭔가 하면 속력이에요, 속력. 그러니까 일정한 빠르기, 등속이라는 것은 일정한 빠르기로 직선 운동할 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일정한 빠르기로 한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등속도 운동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 등속 직선 운동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등속 원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등속 원운동은 속도가 일정 운동일까?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은 속도가 일정 운동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등속 원운동은 이렇게 일정한 빠르기로 원을 따라 움직인다는 건데 이제 일정한 빠르기로 원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자, 원운동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방향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등속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빠르기도 일정하지만 그 방향도 변화하면 안 돼요. 이 물체가 여기서는 이쪽 방향 움직이다가 여기서는 이쪽 방향 움직이다가 여기서는 이쪽 방향 움직이고 계속 방향이 변화하죠. 그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방향이 계속 변화하는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이 절대 아닙니다. 자, 등속도 운동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R자 힘이 0입니다. 0. R자 힘이 0. 그래서 R자 힘이란 건 어디 때 봤죠? 중학교 때 보셨겠죠, 그죠? 외부에서 가는 힘. 얘가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외부에서 힘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빠르게 변화하거나 또는 운동 방향이 변화하겠죠, 그죠? 아까 예를 들었던 이 등속 원운동은 빠르기는 변화하지 않죠. 하지만 뭐가 변하죠? 방향이 변하죠, 그죠? 얘는 왜 방향이 변할까요? 내가 어떤 물체를 원운동 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돌멩이를 실에 매달고 이렇게 돌리면 얘는 등속 원운동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물체는 빠르게는 계속 일정하지만 뭐가 변한다? 방향이 변한다. 이 방향이 변하게 만드는 것은 뭐다? 제가 이 실을 매달아서 돌린 거죠. 이 실이 이 돌멩이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는 등속 원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이 막 끊어지면 이 물체는 슝 날아가겠죠, 그죠?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 끊어지고 아무런 힘도 받지 않는다면 얘는 그 방향으로 쭉 계속 등속 도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 말은 외부에서 가해주는 어떤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자는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을 나타낼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건데 이 그래프와 이제 그래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이제 물리에서 특히 역학단에서 다루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그래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등속 직선으로 한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이동 거리와 변위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변위는 이동 거리와 대부분 어떤 관계 가지고 있을까요? 이동 거리와 변위는 일반적으로 이동 거리가 항상 큽니다, 그죠? 항상 커요. 왜 큰가 하면 이동거리 말고 움직인 경로를 다 계속 합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항상 커요. 자, 변이보다 항상 크다 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는 같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같을까요? 직선상을 따라 움직일 때. 그때는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방에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등속 직선 운동 또는 직선상을 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 계속 움직일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변이와 이동거리가 같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이동거리 일반적으로 크겠죠, 그죠? 커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걸 동일한 시간을 나누는 속력과 속도도 일반적으로 속력이 큽니다. 근데 이제 같은 경우도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등속 직선 운동일 때 이런 경우에는 속력과 속도가 같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동의 시간 이렇게 같이 뭐 변이 위치를 안 쓰고 이동을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등속이라는 것은 일정한 빠르기라는 것은 얘가 기울기가 이렇게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빠르기 할 때 이 기울기가 일정하면 이제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때 변하지 않는 상수함수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등속도 운동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는 이제 어떤 관계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에서 우리가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죠, 그죠? 그러니까 시각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 이 이동 거리. 그래서 이 변화율이 바로 이제 뭐된다? 속력이 되죠, 속력 또는 속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바로 속력이 돼요. 그러면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바로 속력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등속도 운동에서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에서 내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다시 이제 우리가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 또는 변위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요 넓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이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잠시 쉬었다 갈게요.